자, 안녕하세요. 13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실제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과 웹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기술된 WSD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구현할 텐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J2E를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J2E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 J2E의 기본적인 그 EJB의 개념에서 보면 EJB는 항상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 프로그래밍을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그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구현된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려는 웹 서비스도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제 비즈니스 수행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분리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그 뒷단에 인터페이스 뒷단에 숨겨놓음으로써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수행 과정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ML 웹 서비스를 자바를 이용해서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단과 비즈니스 로직을 구분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동기적인 웹 서비스를 JAX RPC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 서비스의 구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따로 구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의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된 구현 클래스를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겠죠. 자,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될 거예요. 자, 이 클래스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WSD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WSDL 작성 방법을 잘 알고 계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WSDL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성하는 건 WSDL 문서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WSDL 문서를 작성하는데 수동으로 작성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14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WSDL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고 그 컴파일된 파일로부터 WSD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J2E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우리가 만든 웹 서비스와 WSDL 파일을 적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J2E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웹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와르 파일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플로이 툴이란 그 J2E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와르 파일을 생성하고 그리고 와르 파일을 J2E 서버에 적재해서 배포하는 과정만 하면 이제 모든 웹 서비스의 구현이 완료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절에서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WSDL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를 다룰 겁니다. 자, 이게 2절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뭘 다루냐면 3절에서는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거는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웹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웹 서비스를 수동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배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4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WS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 파일이란 클라이언트가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구현하는데 인터페이스 파일의 구현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패키지가 정의되어 있죠. 자, 웹 서비스는 하나의 컴포넌트 기술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화하는 거는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키지 이름은 헬로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패키징을 해줬고요.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 파일을 임포트 시켜줬습니다. 자, 여기서 java.rmi.remote 클래스와 java.rmi.remote exception 클래스를 임포트 시켰는데 이 웹 서비스 자체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리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반드시 임포트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인터페이스 파일의 이름을 기술하고 그리고 이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파일은 반드시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셔야만 합니다. 리모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죠. 리모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웹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메소드의 이름을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 메소드 이름은 sayHello고 sayHello 메소드가 갖는 인자는 스트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했을 때 반드시 예외 처리를 위해서 리모트 익셉션을 예외 처리로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치는 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치는 걸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패키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파일들을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 정의를 위해서 인터페이스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은 hello if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리모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 메소드의 이름은 sayHello이며 인자는 sayHello 메소드가 갖는 인자는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리모트 익셉션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제가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은 src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if.java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인터페이스 파일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인터페이스 파일은 우리가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려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했으니까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려는 메소드의 실제 기능이 정의된 구형 클래스를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구형 클래스를 작성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패키지 정의가 필요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hello impl이라고 hello implementation의 약자로 제가 클래스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implement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앞서 인터페이스 파일을 우리가 작성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파일에서 정의한 메소드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로직은 제가 간단히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메소드이고 스트링 리턴 값을 가지고 있으며 say hello 앞서 정의한 이제 say hello 메소드의 스트링을 인자로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리턴 타입은 인자 앞에 hello라는 문자를 첨부해서 클라이언트로 반환해 주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say hello 메소드의 이제 구형 클래스도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작성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파일에서 정의한 메소드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정의한 인터페이스 파일에서 정의한 메소드에 대한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파일인 hello if와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된 hello impl이라는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작성한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해야겠죠. 자,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rc 디렉토리에 소스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클래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빌드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빌드 디렉토리에 클래스 파일들을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 디렉토리에 들어가서요. javac -d 디렉토리는 빌드 디렉토리에다가 모든 자바 파일을 컴파일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완료됐네요. 자, 헬로 서비스 디렉토리 보니까 빌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빌드 디렉토리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의한 패키지 이름으로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니까 인터페이스 파일과 구현 클래스 파일의 클래스 파일들이 이와 같이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WS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WS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의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WS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 정의 파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작성되냐면 웹 서비스의 이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패키지 이름과 인터페이스 파일의 이름들이 기술된
파일이 바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작성을 하시면 툴을 통해서 WSD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